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이번 콘텐츠부터 이팀장도 석소장님과 함께 주요 학과 및 이슈학과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국제학부의 2023학년도 국내 개설대학 및 모집인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며 대부분의 국제학부 및 국제학과에서 수업을 100% 영어로 진행하기에 높은 외국어 소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8개 주요 대학에서 국제를 키워드로 관련 전공과 그 모집 전형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메이저 리서치 블로그의 포스팅에 들어오셔서 확대도 해가시며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모든 대학교의 전공을 다루지는 않은 만큼 누락된 학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시면서 자료를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제학부라고 하니 막연히 외국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본인이 외국어 역량이 뛰어나며 글로벌 문제들에 적당히 관심이 있으니 국제학부에 지원해야겠다 하는 흐름으로 국제 키워드가 들어간 전공을 지원 카드에 별 생각 없이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국제학이란 국제관계에 관련한 학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기구, 다국적 기업 등이 관여하는 복잡한 국제 문제에 정치학, 경제학, 법학, 국제관계학, 철학 등 다양한 학문의 사고방식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하려 하는 목적을 지닌 전공으로 정치 외교학과와도 비슷한 색채를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연합한 학제 간 접근을 활용하다 보니 전공에서 다루는 범위도 매우 넓고 확실하게 정해진 교과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루는 교과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진로 희망과 학과의 교과 과정이 맞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에 중남미 지역에 대한 국제개발 협력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거나 유럽연합을 비롯해 유럽이 정치, 경제에 관심이 뚜렷하다는 것이 보이는데 지원하는 학교의 국제학부 커리큘럼은 동아시아에 대해 주로 다룬다면 해당 학생이 왜 본교의 국제학부에 지원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실 국제학부는 폭넓은 과목을 배운다는 특성으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의 국제정치 국제법 트랙, 국제경영 경제 트랙, 경희대학교 국제학부의 국제관계 트랙, 동아시아 지역학 트랙, 국제경제 트랙, 글로벌 비즈니스 트랙, 국제개발협력 트랙처럼 일부 학교에서는 트랙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트랙 제도가 있는 국제학부에서 해당 학교의 트랙 제도를 알고 있고 이를 활용할 것임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피력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경우 국제학과는 없고 사회과학대학의 정치국제학과가 있는데, 이는 서울 캠퍼스의 정치외교학과와 안성 캠퍼스의 국제관계학과가 통합된 것입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한국정치 18%, 정치사상 21%, 국제정치 35%, 비교 및 지역연구 26%로 특히 국제정치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를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는 교육과정에서 국제관계 연구 방법, 에너지와 국제관계 등의 과목이 있는 학과명에서도 알 수 있듯 정치와 국제관계 그 자체에 가장 집중하는 학과입니다. 그리고 국제학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드린 국제관계를 다루는 일반적인 국제학 전공과 다른 성격의 학과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종대학교의 국제학부는 단순히 영어 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국 통상학과를, 전남대학교의 국제학부도 영어학 전공, 일본학 전공, 중국학 전공을 한 학부에 모아둔 것입니다. 또 단국대학교 국제학부 국제경영학 전공 역시 국제경영학과에서 이름을 변경한 곳으로 국제학부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국제경영학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국제학부는 외국어 역량이 중요하고 여러 분야를 두루 다루기에 어문 계열이 자유전공학부라고도 여겨진다는 점에서 단순히 영어나 제2외국어를 잘하는데 진로를 뚜렷하게 구체화해 본 적은 없는 경우, 그리고 요즘 글로벌 및 세계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더 나아가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정확히 국제학을 전공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은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국제개발협력이 왜 중요해지고 있으며 본인에게 이 중요성이 와닿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고 싶은지, 현재 해당 지역에 어떤 국제개발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서 본인은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등 깊게 생각해볼 요소는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국제학부에 진학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개인에 따라 만족도의 편차가 큰 편이기도 하고, 이는 2021학년도의 국제학부 국제학과 분석 콘텐츠에서 석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바가 있으니 일독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엔이나 유네스코 등의 국제기구에서 일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학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에 입사하기까지의 절차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물론 국제학 전공을 지원 요건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제학 전공자의 경우 여러 팀의 요구를 관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의 직책을 맡는데, 국제기구에서는 아동, 교육, 환경, 보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 또한 많이 선발하므로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라면 다른 전공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국제통상 관련 학과의 분석 콘텐츠를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